요 이제 익스플레인 이걸 여시면 되겠네요. 다시 처음부터 이제 방금 했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Just Hello라는 이 페이지가 있어요. 1번 Hello World. 자, 이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name도 required고 date도 required고 say hello를 누르면 이 hello world에 여기에 메시지가 보여지는 거죠. 이런 hello world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죠. 자, 보시면은 패널 헤더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폼에 인풋 텍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required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say hello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hello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say hello를 하면은 이렇게 4자 이상이 와야 돼요. 밸리데이터가 어떻게 걸려 있느냐 하면은 요 hello name에 보시면 이게 밸리데이션 렌스라는 요 밸리데이터 렌스라고 하는 요 밸리데이터가 걸려 있습니다. 4자 이상. 여기 걸려 있어서 좀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시간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첫 번째 어제 했던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 페이지가 보여질 때 렌더 리스트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리스트와 뷰 단계에서 UI 컴포넌트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패널 헤더, 패널 그룹, 패널 폼, 인풋 텍스트, 인풋 데이터, 커맨드 버튼 2개. 그 다음에 밑에 또 패널 박스가 밑에가 이게 패널 박스였나요? 여기 보시면은 패널 헤더네요. 패널 헤더가 다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심플한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Say Hello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와 뷰를 한 다음에 Apply Request Value 단계에서 Rich Input Text 요거 Rich Input Data 2개에다가 Set Submitted Value로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추가 설명이 있는데요. 잘 추가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해서 저 페이지에서 되느냐? Set Submitted Value에 디버깅이라는 약간 이제 좀 그게 있는데요. 브레이킹 포인트를 살펴서 어떻게 해서 저기에 이제 세팅이 돌아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Set Submitted Value에다가 Hello Bean에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이게 헬로 빈이거든요. 얘도 헬로 빈이에요. 그렇죠? 요 헬로 빈이고 요 헬로 빈인데 요 헬로 빈 값이 뷰 스코프의 헬로 빈입니다. 요 뷰 스코프의 헬로 빈에다가 이게 백킹 빈의 헬로 빈. 요 헬로 빈에 set submitted say hello 말고 여기 있는 set name, get name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디버깅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트리니다드에 있는 UIX 에디터블 밸류에 업데이트 모델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UIX 에디터블 밸류에 set submitted 밸류에다가 제가 이렇게 브레이킹 포인트를 갖다 걸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자, 여기서 내가 이 헬로 월드를 디버그를 겁니다. 이렇게 디버그를 걸면 서버를 웹로직 서버를 디버깅 모드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킹 포인트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브레이킹 포인트 잡는 디버깅 섹션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브레이킹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포인트를 애드 할 때 익셉션에다가 걸 수도 있고 메소드에다 걸 수도 있고 소스 코드에다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X 에디터블 밸류에다가 set 밸류를 브레이킹 포인트로 잡았더니 얘가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면 여기서 딱 멈췄어요. set 밸류에서 멈췄는데 여기서 요 스택에서 스택 말고 ADF 스트럭처를 옆에 보시면은 여기 요게 나옵니다. 요 버튼이 요게 나오면서 보면은 지금 현재 JSF Apply Request Value 페이지에서 set submitted value를 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JSF set submitted value, JSF set submitted value는 apply request value는 좀 전에 보셨던 어디지? 좀 전에 보셨던 이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단계죠. 여기에 JSF Apply Request ADF니까요. 지금 요 단계에서 저 Set Submitted Value가 걸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y Request Value 페이지에서 Set Submitted Value가 모든 값들을 스트링으로 받아서 세팅을 하죠. 세팅을 하고 나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단계에서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먼저 밸리데이션을 하기 전에 컨버팅을 하죠. 컨버팅을 해가지고 컨버팅이 여기가 데이터 값이 들어오고 여기가 값이 있고 값이 스트링으로 변환이 잘 되었으면 얘는 데이터 값으로 컨버팅이 되고 나면 그때 밸리데이션 된 값이 아니지 컨버팅 된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로컬 밸류 서미티드 밸류에서 스트링으로 있던 것들을 컨버팅을 한 다음에 UI input UIX editable value가 되겠죠. UIX editable value의 로컬 밸류의 설정입니다. 그 값이 들어갑니다. 로컬 밸류에 들어가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죠. 그래서 4개의 값이 스트링에 위에 있던 이름에 4자 이상 안 들어오면은 저렇게 익셉션이 나서 다시 밴드 리스판스 페이지로 들어와서 그 페이지가 다시 보여지면서 번들드 익셉션들이 있으면은 그 익셉션이 난 애들에 의해서 저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밸리데이션이 다 되었으면은 인풋 텍스트 혹은 인풋 데이터의 set value라는 데에 밸류가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submitted value는 없어져요. 지워집니다. 이게 지워진다라는 것도 이제 좀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밸리데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submitted value는 없어진다 라는 것을 그 다음에 value change 이벤트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 값과 요거의 value의 view scope의 hello 빈의 main 데이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데이트 모델에서 셋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 아까 거기서 submitted value는 없어졌고요. 여기 업데이트 모델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로컬 밸류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앞단에서는 로컬 밸류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에러가 났으면서 원래 오리지널 밸류를 갖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밸류가 로컬 밸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업데이트 모델 한 이후에 로컬 밸류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액션 리서너의 say hello에 say hello라는 메소드가 불려지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say hello의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액션이 say hello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say hello를 보시면은 요 say hello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메시지를 찾아서 만들어서 헬로 메시지에다가 set 헬로 메시지를 합니다. 헬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헬로 메시지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죠. 요 헬로 메시지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헬로 월드의 요가 여기에 아웃풋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헬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만들었던 그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렌더 리스판스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JS 방금 그 get 그리팅에다가 여기다 대고 디버깅을 해보면 디버그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 say hello에다가 여기다가 디버그를 딱 걸어놓고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say hello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왔죠. 여기에 들어와서 ADF 스트럭처에서는 요 페이지가 ADF 스트럭처라고 하는 요 패딩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춰선 것이 브라우저에 어떤 페이지가 열렸다. 그거는 어떤 태스크 플로우에 의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요 스택에서는 헬로 빈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느냐.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 스트럭처에서는 요 페이지의 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ADF 스트럭처에 스트럭처 보시면은 JSF invoke application. 여기에 많은 통계에서 요 단계에서 지금 멈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값을 갖다가 이제 이중을 하고 브레이크 포인터를 일단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다시 이중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글자를 적게 쓴다든지 혹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걸려버렸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리셋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리셋 버튼에서 뭘 하고자 하면은 내가 틀렸어요. 이 값이 틀려가지고 캔슬 버튼 혹은 뭐 서밋 리셋 버튼이 있기 때문에 요 헬로 요 리셋 버튼에다가 요 리셋 버튼에 뷰 스코프의 헬로 빈의 리셋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요 리셋 메소드 안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요걸 하고 싶습니다. 네임도 클리어하고 데이터도 클리어하고 헬로 메시지도 없애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리셋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먼저 요 리셋 버튼도 액션 리스너에서 인보크가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액션 리스너가. 그런데 먼저 여기에 밸리데이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캔슬을 하고 싶은 요 값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헬로 월드 요 리셋 메소드에서 요것도 널로 하고 요것도 널로 하고 여기도 널로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걸려서 리셋이 캔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가 이렇게 숏컷을 할 수가 접지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셋 버튼에다가 immediate라는 값을 갖다가 넣어서 set value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라이프 사이클 얘를 먼저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요 버튼에다가 요 리셋 버튼에다가 behavior에서 immediate를 true로 놓겠습니다. 나아져 있네요. 그러면은 약속되면 안 되는데요. 리셋을 했는데 버튼이 얘들이 값이 안 바뀌어요. 리셋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null이라고 세팅을 했는데 쉽게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래요. 와, 리셋을 했는데 왜 리셋이 안 되지? 자, 왜 리셋이 안 될까요? 자, 라이프 사이클에서 다시 보시면 apply request, 자, 여기서 apply request value에서 set submitted value에만 여기에 그러니까 밸리데이션과 컨버팅이 안 된 잘못된 데이터가 submitted value에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set null은 아까 reset value의 set null 해가지고 name의 set null, 데이터의 set null, hello message의 set null 한 거는 업데이트 모델 단계에서 모델을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백단에 있는 value 값이잖아요. 그렇죠? 모델을 업데이트 했는데 요 값을 immediate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pply request value에서 잘못된 값을 여기서 세팅해 놓고 요 버튼이 업데이트 모델 단계 저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려요. 업데이트 모델 안 하거든요. 그쵸?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랜드 리스판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실제로 모델에는 내가 세팅을 했지만은 요 값이 요 모델은 B 내에 있는 뷰 스코프에 있는 B 내에 있는 값이거든요. B 내에 있는 모델만 업데이트 했지 UI input component, UI 컴포넌트에 있는 값을 갖다가 어떤 값? 그 값을 갖다가 리프레시 반영 안 하고 밑에 백단에 있는 값만 그 업데이트를 하고 랜드 리스판스로 다시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 값이 모델에서는 바뀌었지만은 저 값이 화면에 보여질 때는 UI 컴포넌트는 그건 모델이고 나는 바뀐 게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리셋 버튼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올드 옛날 값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리셋 버튼에서는 이미디어트로 했기 때문에 UI 컴포넌트 레슨 2 UI 컴포넌트는 새로 이밸류에이션 되지 않는다. 컨버팅하고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업데이트 모델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리셋 버튼에다가 리셋 액션 리스너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달아두죠. 그러면은 요 버튼에 리셋 액션 리스너라는 걸 달게 되면은 리셋을 합니다. 자, 다시 리셋을 하고 컨트롤 S를 하고요. 없어지죠. 리셋 액션 리스너를 단다고 해서 이미디어트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얘가 나중에 실행될 거니까. 그 리셋 액션 리스너가 먼저 실행이 되면서 저 리셋 액션 리스너가 해주는 게 각각의 UI 컴포넌트의 밸류 값을 다 없애고 서미티드 밸류도 없애고 로컬 밸류도 클리어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리셋 액션 리스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실습에서 롤백 버튼 혹시 있나요? 롤백 버튼이 있다면은 롤백을 이렇게 딱 당겨와 보면은 JDeveloper가 알아서 그 롤백 버튼에는 이미디어트와 함께 리셋 액션 리스너를 다시 딱 달아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셋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여기 보시면 메소드가 있겠지만은 ADF 뷰의 리치의 유틸에 리셋 유틸즈라는 요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리셋 메소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UI 컴포넌트마다 리셋 밸류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 세 개가 다 조금씩 또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UI 컴포넌트에 있는 리셋 밸류는 뭘 하느냐면은 서미티드 밸류와 로컬 밸류를 없애고 리이밸류에이터는 원래 모델에 있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모델에다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원래는 여기다가 스티븐이라 쓰고 여기다가 요 값을 써가지고 say hello를 했더니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내가 AAA라고 두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줘가지고 리셋을 하면은 다 없어지지. 왜 없어지지? 리셋을 하면 원래 그 값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리셋 액션 리스너는 와 리셋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리셋 액션 리스너라는 거는 AF 리셋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는 한계가 있어요. 뭐 한계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리전이 만약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게 있겠죠? 이걸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자, 1 빼기 1이네. 1이면 빼기 1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say hello를 불렀다라는 거죠. say hello를 불렀는데 이거를 리셋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헬로 메시지는 같은 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이걸 넣고 여기다가 say hello를 다시 여기다가 넣고 say hello를 했어요. 하고 리셋을 하면 다른 애는 다 없어졌는데 얘는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리셋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헬로 월드 리셋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또 나중에도 이제 태스크 플로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페이지 플로우 중에서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요 태스크 플로우로 시작 포인트. 여기에 요 페이지가 뭐냐면은 딱 요 나오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인클루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태스크 플로우 이렇게 리유즈를 하기 위해서 리전을 했는데 요렇게 리전 태스크 플로우를 임포트해서 썼다라는 뭐 표현을 쓰겠습니다. 요렇게 임포트한 애들은 리셋 액션 리스너를 가지고는 리셋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리셋 유틸이라는 걸 쓰면은 얘도 리셋이 돼요. 그래서 AF 리셋 액션 리스너와 리셋 유틸, 오라클 ADF 뷰 리치의 리셋 유틸 저점 리셋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내 페이지와 내 페이지 안에 있는 리전에 있는 데이터까지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모든 UI 컴포넌트들의 리셋이라는 메소드를 콜을 해버려요. 전부 다. 그게 리셋 유틸의 리셋이라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셋 유틸을 한번 찾아볼까요? API에 쟤는 어떻게 찾느냐? 이름이 요 리셋 유틸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은 오라클 ADF 뷰죠. 뷰면은 여기에 API 많은 것 중에서 베이시스 API 여기 가보시면은 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 ADF 뷰 리치의 유틸에 보시면은 리셋 유틸이 있어요. 요 리셋 유틸의 리셋이라는 요 메소드를 딱 가보시면은 요 메소드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나오는 요 컴포넌트 여기다 UI 컴포넌트를 하나 딱 줘야 돼요. UI 컴포넌트를 주면은 되는데 요 스타트 컴포넌트라는 요 나오는 요 인자가 뭐냐 하면은 스타트 컴포넌트 요 컴포넌트를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애들을 다 찾는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 컴포넌트와 제일 가까운 루트 컴포넌트를 찾아낸다. 루트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써 있듯이 폼, 팝업, 서브폼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폼이나 팝업이나 서브폼이 내 요 스타트 컴포넌트 위에서 있을 때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걔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다의 UI 컴포넌트의 리셋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만든 요 메소드 여기에 있는 요 리셋 유틸은 요 리셋 유틸 한번 보실까요? 요 리셋 유틸에 있는 액션 리스너가 리셋 리전 세이브거든요. 헬로 빈에 요 헬로 빈에
리셋 리전 세이버 요건데요. 요 메소드를 보시면은 일단 모델을 갖다 다 넣어. 아까 거기서 원래 값이 없어진 이유가 여기서 모델을 넣으러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를 요렇게 했으면 리셋을 안 한다는 거죠. 넣으러 모델을 이렇게 안 바꾸면은 만약에 안 바꾸면 자 여기서 메이크를 하면은 자 디버그 모드거든요. 지금 디버그 모드니까 이때는 자바 클래스를 메이크를 했더니 요 메시지가 나와요. 컴파일드 클래스를 디버그 프로세스에 전부 다 올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재실행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이거 다시 한번 A가 아니고 여기서 이 페이지를 여기서 제대로 된 값을 일단 넣겠습니다. 제대로 된 값을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say hello를 누르면 나왔죠. 여기서 내가 리셋 유틸을 누르면은 요 값이 원래 값으로 리셋이 아까는 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리셋의 리셋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없앤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값으로 되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값으로. 원래 값이 뭐냐면은 모델에 원래 세팅되어 있던 값. 처음에 성공했으니까 그 값이 뷰스코프에 있거든요. 백킹빈이 헬로빈이 뷰스코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 모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죠. 맨 마지막 그러면 밸리데이션 된 값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 리셋 유틸이라는 게 메소드를 읽어보시면은 리셋 유틸즈의 리셋에는 UI 컴포넌트 한 놈이 들어가는데 그 UI 컴포넌트는 밑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 UI 컴포넌트의 위에 제일 페어런트가 폼이나 팝업이나 서브폼 걔까지 찾아가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리셋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F 액션 리스너에 AF 리셋 액션 리스너를 달거나 리셋 유틸즈 점 리셋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면은 예전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디어트는 달려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외우시면 저 리셋, 요 리셋이 전부 다 요 리셋을 UI 컴포넌트에 각각의 리셋을 부르는데요. 리셋이 하는 일은 옛날 값을 가지고 오고 로컬 밸류와 서미티드 밸류를 없애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는 밸리드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돌리는 게 리셋입니다. 그래서 옆에 거는 밑에 있는 리전에도 리셋이 되지만은 위에 거는 저 위에 네 페이지에 있는 애들만 리셋이 돼요. 그래서 잘 보면은 데이터 컨트롤에 롤백 버튼을 넣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셋의 스타트 컴포넌트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 단추를 준 거예요. 액션 이벤트의 get 컴포넌트 하면은 그 액션 이벤트를 파이어링한 컴포넌트가 이렇게 오거든요. 요거는 리치 커맨드 버튼이 오겠죠. 그 버튼에서부터 페어런트 AF 폼까지 찾아가는 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AF 폼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리셋을 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에 패널 컬렉션이 있네요. 패널 컬렉션. 위전, 폼, 폼 팝업, 패널 폼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 두 번째 Hello World Suggestion이라는 게 있어요. Hello World Suggestion은 뭐죠? 02번 여기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설명을 한번 볼까요? suggest를 누르면 요 suggest 요 suggest에
요 suggest 버튼을 누르면 요 버튼에 액션 리스너가 자, 뷰 스코프 이제 빈 달라졌습니다. suggest입니다. SU라고 써져 있는데 헬로 빈 SU의 suggest preferred greeting인데요. 헬로의 요건데요. 요거에 요거였나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리팅 밑에 say hello에 나오는 메시지를 요걸 하는 거죠. 네임을 받아다가 네임을 이제 스티븐이냐 뭐 구스타프냐 이런 네임을 받아다가 그리팅을 찾아옵니다. 그리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스티븐이면은 독일 사람 부덴탁 안젤라면은 독일은 뭐지? 스페인 이게 스웨덴은 스티븐 다글라 스웨덴 사람이거든. 스웨덴은 이거는 독일어, 이거는 봉주르는 불어 이렇게 해서 이제 헬로 월드의 메시지를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와 이름에 따라서 그리팅을 가지고 와서 get 그리팅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스티븐이 아니면은 이렇게 헬로가 와요. 스티븐이면은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헬로가 와버렸어. 이상하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대로는 스티븐으로 하면은 부덴탁이 와야 되고 어뢰의 경우에는 하이 이렇게 서제스트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먼저 원래는 나는 say hello를 하기 위해서 요 그린팅을 요거하고 요 두 개하고 요 날짜리 받아다가 여기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셋 다 required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요 그리팅은 choose value를 해서 value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려고 이랬더니 당연히 요 버튼을 누르더니 이제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이미디어트가 안 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밸리데이션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셋 그리팅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버튼에다가 suggest 버튼에다가 일단 밸리데이션을 타기 전에 내가 저 값을 읽어오려고 immediate에다가 true로 뒀어요. true 뒀으니까 요 메소드는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서 set 그리팅에다가 값을 갖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그렇죠. 지금 여기서 스티븐인데 부덴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헬로가 왔어요. 여기다가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예, 안젤라를 넣어볼까요? 안젤라를 넣어도 이걸 하고 안젤라를 넣고 이걸 해도 헬로가 지금 현재 요 서제스트에 요 리셋 버튼에 서제스트 이미디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임에 대해서 요 네임이 이미디어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네임의 업데이트 모델을 하기 전에 얘가 액션이 파이어가 된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요 메소드에 있는 get preferred greeting의 요 get name이 뭘 주느냐 하면은 유저가 인풋한 요게 안젤라가 아니고 널 값, 이전 값, 이전의 모델에 있던 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 get name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뭘 해도 헬로가 나와. else는 다 헬로거든요. 그래서 get name에서 값을 갖다가 아직 요 값이 모델의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미디어트를 해버렸더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레슨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라는 게 있는데 이미디어트는 true로 하면은 밸리데이션이 아직 안 된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는 한다라는 거죠. 밸리데이션 아직 하면 안 될 것들을 안 하게는 해주는데 그리팅 필드는 근데 제대로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제대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밸리데이션까지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메소드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옛날 값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요 네임에 대해서는 또 요 네임에
또 세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세자가 들어가면은 여기 값을 갖다가 밸리데이션이 4자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요. 또 그거는 또 피해야 돼. 그쵸? 아, 그거는 밸리데이션도 해줘야 돼. 그쵸? 그렇게 이런 많은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팅 필드를 그래서 여기서는 리셋 밸류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값을 갖다가 셋 모델을 자 보시면은 셋 모델을 여기서 셋 그리팅에서 만약에 여기에 그리팅만 요 이름만 제대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값이 들어가면은 리셋 밸류를 하면은 모델 값을 여기서 모델에 세팅을 했죠. 모델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getName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대로 된 이렇게 온다면은 만약 엔젤라라고 이렇게 만 된다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요 값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나오질 안 나오는 건데 요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셋 그리팅 모델 값을 일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엔젤라가 들어가더라도 여기가 리셋 밸류가 안 되면 자 다시 요 리셋 밸류가 안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아무 값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요 값을 아무리 찍어봤자 왜 안 나오느냐 요거 갖다 했다 치고요. 요거를 세팅했다 치더라도 요 값이 아무리 하더라도 요 값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요 값이 아직 밸리데이션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요 셋 그리팅 모델을 했다 하더라도 요 값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값이 나오게 하는 것은 모델을 업데이트한 이후에 리셋 밸류를 저 값을 리셋 밸류를 하면은 앞 페이지에서 요거의 앞 페이지에 레슨에서 했듯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다시 리셋을 하면은 필드에 리셋을 하면은 서밋 밸류, 로컬 밸류를 클리어 해버리고 예전 값을 리이밸류에이트해서 가지고 오면서 밸리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밸류를 하면은 모델의 값이 세팅만 되면은 그 값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디어트로 하고 여기다가 또 뭐냐면 추가 설명이 자 여기에 이제 이거 설명됐으니까 그냥 끝나네요. 자 스미티드 밸류가 있고 로컬 밸류가 있고 스미티드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밸류는 주로 인풋의 밸류 값이니까 모델에 있는 그 값이 되는 것이고요. 로컬 밸류, 서미티드 밸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apply request 밸류 단계에서 세팅되는 값이 서미티드 밸류, 모든 값은 스트링 타입. 그것이 컨버팅이 되면은 로컬 밸류라는 값에다 어트리뷰시 됩니다. 그런데 리셋 밸류를 쓰면은 로컬 밸류와 서미티드 밸류는 클리어되고 원래 모델에 있는 밸류를 가지고 온다. 라는 게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나 하면은 첫 번째로 네임 필드가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자 이제 리셋 밸류를 하면은 그 값이 온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리셋 밸류하고 그 원래 그리팅에 있는 그 값을 찾아오는 거 알았는데 이제는 자 뭘 해야 되느냐면은 요 값을 유저가 인풋한 값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은 get submitted value를 하면 돼요. 근데 get submitted value의 문제점이 뭐죠? get submitted value를 여기서 가지고 오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의 문제가 뭘까요?
밸리데이션이 안 된 값이에요. 컨버팅도 안 하고 get submitted value는 밸리데이션이 아직 안 끝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submitted value를 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비즈니스 로직이 안 맞다라는 거죠. 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도 밸리데이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밸리데이션 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그리팅을 찾아내가지고 그리팅에다 써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일단 먼저 여기서는 어떤 요 장표에서는 어떤 걸 취했냐 하면은 자 그건 잊어버리시고 submitted value든 local value든 그냥 value든 가지고 오는 거는 UI 컴포넌트의 메소드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UI 컴포넌트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 UI 컴포넌트를 내가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 UI 컴포넌트 자바 메소드 단에서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지금 이제 제가 포스코에 갔을 때 좀 잘못 설명한 게 여기서 조금 반성이 되는데 무조건 요걸 쓰거든요. JSF utils 점 라이브러리에 잘못했습니다. 샘플에 보시면은 이게 요거 점 find component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IT1 이렇게 찾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얘가 이제 리치 인풋 텍스트가 나옵니다. 리치 인풋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에서 찾아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JSF UT를 안 썼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먼저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하면은 여기서 바인딩에다가 값을 갖다 넣어줬어요. 바인딩. 그래서 요 인풋 텍스트를 뷰 스코프의 요 그리팅 필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인딩을. 자, 다시 바인딩을 하면은 자, JDeveloper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인풋 텍스트를 여기다가 하나를 여기다가 더미를 하나 넣겠습니다. 하나 넣는데 여기에 어드밴스드의 바인딩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hello world hello bin su의 new 필드로 테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면 요 hello bin의 su의 여기에 rich input 텍스트로 얘를 가지고 와요. 이게 이제 바인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UI 컴포넌트가 모델이 아닙니다. 헬로 뷰의 요 그리팅 필드 이런 값이 이런 헬로 메시지 이런 밸류가 아니고 저 UI 컴포넌트 자체를 서버 단의 자바 인스턴스의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바인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인딩만 되면은 요 get greeting field 요 값을 가지고 오면은 요 값을 바로 이렇게 reset value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set value, submitted value, local value를 내가 자바 안에서 각 컴포넌트에 JSF를 파싱을 해서 JSPX를 파싱을 해서 JSF 유틸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바인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인딩을 했는데 바인딩을 해서 이제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리셋 밸류까지 했어요. 셋 그리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스티븐인데 구벤탁이 나왔다. 이게 왜 안 나왔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이라는 저 네임 필드가 업데이트 모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suggest immediate니까 계속 헬로가 나온 거예요. else는 전부 다 헬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get name이 null을 줬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또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데
JDeveloper에서 좀 전에 제가 얘를 바인딩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기에 리치 인풋 텍스트가 여기에 딱 가서 붙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요 리치 인풋 텍스트를 API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요 리치 인풋 텍스트가 UIX 인풋이라는 걸 익스텐드를 했는데요. 요 UIX 인풋은 계속 이걸로 여기가 좀 그러니까 API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요 리치 인풋, 여기에 이게 없는 거는 전부 다 ADF API가 아니라서 지금 여기 링크가 안 달려 있어요. 어쨌든 UIX 인풋, editable value, UIX value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데 요 컴포넌트가 시리얼라이즈를 하지 않아요. 자, JSF에 있는 모든 UI 컴포넌트는 시리얼라이즈를 하지 않습니다. 시리얼라이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했다, 뭐 세션 리플리케이션을 했다. 지금 이거 뷰 스코프인데 만약에 저 리치 인풋 텍스트를 세션 스코프에 갖다 놔봤자 다른 쪽으로 갔을 때 저 값이 안 나와요. 시리얼라이즈를 하지 않거든요. 리플리케이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건 요 레슨이 뭐냐면은 JDeveloper가 잘못된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방금 그런 식으로 바인딩을 저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트리니다드에 보시면은 컴포넌트 레퍼런스라는 요 클래스가 있는데 항상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UI 컴포넌트의 문제를 쭉 보죠. UI 컴포넌트는 시리얼라이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서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두 번째로 UI 트리가 내가 뷰 스코프에 있었는데 다른 뷰로 가버렸다든지 혹은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로 가면 페이지 플로우 끝나기 전에 없고 세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 UI 트리가 릴리즈가 안 돼요. 물론 가비지 컬렉션이 언젠가 되죠. 세션이 없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페이지 플로우까지 다 없어지는데 세션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 UI 트리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낭비가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 UI 트리가 다른 프래그먼트에서 또 리유저가 될 수가 있으면은 그 컴포넌트가 어떤 윈도우에 어디에서 쓰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잘못된 UI 트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항상 만약에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내가 바인딩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경우가 있다면 컴포넌트 레퍼런스라는 걸 가지고 쓰라라는 거죠. 어떻게 특히 세션 스코프에는 절대로 UI 컴포넌트를 그대로 바인딩을 해서 쓰면 안 된다. 리퀘스트 스코프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세션 스코프나 뷰 스코프도 뷰가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항상 쓰라. 그러면은 좀 전에 만든 애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은 이 메소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set 컴포넌트를 할 때 일단 여기서 if 텍스트가 넣으면 쓰라는 거죠. 점 u에서 또 여기에 보실까요?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레퍼런스라는 거 쓰고 셋할 때는 만약 얘가 null이면은 new 컴포넌트를 하고 get이면은 null이 아니면은 던져주고 아니면은 return을 null로 해라. 이렇게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항상 쓰라. 바인딩이 잘못되어 있으면 JDeveloper가 이렇게 쓰라는 게 지금 이제 사이드로 이제 지금 넘어갔는데 어쨌든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저렇게 쓰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각 UI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건 좋은데 이제 페이지가 아주 복잡해지다 보면은 그 페이지에 있던 어떤 애들의 상태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필요가 있느냐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예를 들면 그거죠. 어제 했던 패널 탭드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내믹 AF 스위치를 쓴 다이내믹 페인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보시면은 내가 이쪽으로 어떤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이 페이지로 왔을 때 이 페이지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탭을 눌렀는지를 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로 그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탭 여러 개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쓰는 거는 좋아요. 쓰는 거는 좋은데 걔를 어떻게 잘 써가지고 그 유저의 프레퍼런스를 내가 딱 가지고 있겠느냐, 현재 스테이터스를 그런 것들을 UI 매니저 패턴이라고 지금 거기에 있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모든 컴포넌트를 쓸 때마다 세션에다가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스테이터스 홀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갖다 뺐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씁니다. 써가지고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써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팅 필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네임 필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인딩으로 만들었던 거 바인딩에 있는 것들을 밸류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오면서도 밸리데이션을 required 더하기 랭스가 4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밸리데이션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해서 봤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저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네임 필드에다가 이미디어트를 둬서 둘 다 이미디어트면 버튼과 UI 컴포넌트의 이미디어트면은 UI 컴포넌트가 먼저 먹잖아요. 그러니까 네임 필드에다가 이미디어트를 두는 거예요. 먼저 밸류가 체인지 돼버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메소드를 이렇게 네임 체인지드에다가 새로 이 이름이 바뀌었으면 밸류 체인지 이벤트에다가 새로운 밸류를 밸류 체인지 이벤트에서 올드 밸류가 아닌 뉴 밸류를 찾아다가 셋 네임을 여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모델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get greeting에서 greeting 필드에서 get name을 하니까 요 값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미디어트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 input 텍스트를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도 이제 헷갈리는 요 밸류 체인지 메소드는 컨버팅까지 하고 밸리데이션까지 한 이미디어트에서는 이게 인풋 컴포넌트의 이미디어트가 되면은 apply request value 다음 단계에서 컨버팅을 하고 밸리데이션까지는 합니다. 하고 이벤트는 밸류 체인지 이벤트는 업데이트 모델 단계로 넘긴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이미디어트 컴포넌트 때문에 요렇게 써도 밸류 체인지에다 요렇게 써도 요 밸류 체인지가 커맨드 컴포넌트 이미디어트 그리팅에 대해서 서제스트 하라는 그 버튼이 눌려지기 전에 얘가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미디어트를 썼습니다. 이미디어트 썼더니
value change listen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됐어요. 자,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값에 대해서 커맨드에서 behavior에서 required true고 여기다가 immediate를 true로 놓고 hello bean suggest에서 요 값이 value change listener에다가 여기다가 뭘 넣느냐 하면은 hello bean suggest에다가 suggest에 어떤 걸 넣느냐 하면은 value change, name change라는 메소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고요.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 name changed에서 name changed 안에서 어떻게 넣었냐면 로 컨버팅을 할 텐데 get new value를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여기서 this.set name, set name에서 이 name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value change를 하고 immediate를 true로 줬으니까 자 여기를 make를 하고요. 스키마가 체인지 되면은 안 된답니다. 그 자바 메소드 안에서도 스키마가 체인지가 되면은 디버그 모드에서도 반영이 안 된다고 나오네요. unsupported operation. 그래서 메소드 하나 추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스티븐을 넣고 내가 suggest를 딱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문제가 있어. 웨이트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했더니 또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서 이게 있네. 원래대로 해서 요게 안 된다. 아까 봤을 때 요 리셋 버튼에 보시면은 이미디어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미디어터가 있고 요 리셋 버튼에 리셋을 가 보시면은 SU에 리셋 버튼 처음에 했던 거죠. 리셋 요 리셋에 가봤더니 요렇게 리셋 유틸즈부터 리셋까지 했거든요. 다 했는데 다시 리셋이 이제 안 돼. 에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잘못된 값을만 이렇게 넣었으면은 요 리셋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리셋이 아무거나 눌렀을 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기 심플이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요거 말고 파워포인트에서 했을 때 버튼과 UI 인풋 컴포넌트 둘 다 이미디어트면은 위에 게 먼저 밸리데이션이 먼저 실행이 돼버리거든요. 인풋 컴포넌트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컨버팅하고 밸리데이션. 그래서 거기서 required에 저기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버튼, suggest 버튼 때문에 얘도 immediate를 했더니 또 reset 버튼에서 걸려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저가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는 immediate를 true로 세팅을 해서 지금까지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reset 같은 cancel 이런 것들이 안 먹기 때문에 여기서는 n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editable value에다가는 immediate를 쓰지 마라. 값은 있지만 쓰지 말아라. 그래서 커맨드 버튼에다가 immediate가 true일 때는 validation이 스킵을 대부분 하지만 UI 컴포넌트에도 immediate가 있으면 걔가 먼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그 바인딩에다가 또 나옵니다. 지금 그 네임 밸류를 바인딩에다 넣어놓고 미리 값을 가지고 와서 아까 get submitted value, set submitted value, local value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업데이트를 내가 수동으로 해줘야 될 이제 요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UI 컴포넌트를 바인딩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고 suggest preferred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네임 필드에서 요 네임 필드의 submitted value를 이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그리팅을 찾아내고 그리팅에다가 preferred set 모델을 하고 그리팅 필드를 리셋 밸류를 하면은 모델 값이 여기다 요 UI 컴포넌트의 값이 들어가니까 그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딱 말이 맞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무 쉬운데 라고 돼 있어요. 또 안 돼. 또 뭐가 있어.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ubmitted value를 가지고 와서 해버리면은 여기에 값이 required인데 required 체크가 됐는지 그 다음에 4개 값인데 요 4개 값이 미니멈 랭스가 4개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밸리데이션 안 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 값이 제대로 돼야죠. 저 값이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 값을 갖다가 이미디어트 뭐든 처리하는 게 문제 의미가 있는 거지. submitted value는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밸리데이션 단계를 위로 먼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네임 필드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저 네임 필드에 프로세스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메소드를 돌리면은 내부적으로 submitted value를 가지고 컨버팅을 해서 로컬 밸류에 넣고 로컬 밸류 있는 값을 꺼내서 밸리데이션 걸려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밸리데이션이 딱 돼요. 그렇게 해서 저 값을 저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이 됐거든요. 밸리데이션이 됐으니까 네임 필드에서 get value를 해가지고 요게 valid 하냐라고 이렇게 valid 하면은 그제서야 그리팅 필드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 그리팅이라는 메소드, 요 메소드가 파셜 서밋을 true로 해놔놓고 이미디어트고 얘는 이미디어트 이제 다시 빠졌습니다. 빠지고 요 메소드 안에서 요거의 값을 미리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해놓고 그 값이 밸리드 하면은 이제 요 그 밑에 있는 그리팅 필드에다가 센 모델을 하고 리셋 밸류를 불러버렸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놓고 이제 파셜 트리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크기만 쫙 바뀌거든요. 여기까지 한 게 이제 밸리데이션 most comprehensive helling world.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건데 요거 말고를 실습하기 싫죠. 실습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 저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오픈해 보시면은 또 3- 여기 피니시드 있거든요. 3-2 익스플레인드 말고 3-2 ADF, JSF, Success Finished라는 걸 열어보시면은 얘는 완성된 본이에요. 아 지금 요거를 요 완성된 본을 찾으셔가지고 자 Hello World Suggest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그거 PPT 요 PDF를 한번 보시면서 좀 12시까지 외우시고요. 1시까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진짜로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다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실전은. 그래서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기를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required를 자꾸 빼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지금 required 때문이거든요.
아니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리콰이어드 하다라는데 UI에서 안 되니까 리콰이어드를 빼달래. 그러니까 리콰이어드를 빼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비즈니스 컴포넌트 우리 드래그 앤 드랍 했던 엔터티 빈에서 저 리콰이어드는 다 빼달라고 그래요. 그 다 빼는 순간에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SOA니까 우리 BPL 쓰고 SOA 수위 샀으니까 그거 불러야 되겠어.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AM이 그대로 BPL 프로세스로 이렇게 컴포지스로 SCA로 오네. 부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밸리데이션 다 빼놔가지고 프로세스에 XML 처리하다 파싱하다가 에러나 부지기수잖아요. 안에 값 안 들어와도 매핑 잘못해 값 안 들어와도 쑥쑥 들어가 버리고 이런다니까. 이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3-2를 보시고 Hello World Suggest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그 파워포인트 그 PDF 파일을 거기까지 좀 외우시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걸 뺄까 말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뺐다가는 나중에 실전에 나가서 이제 다 못하겠다고 그 말을 뭐 맨날 들어봅니다. 우리